볼까요? 여기 파란 2번에 보세요. 동의 없는 양도전대. 거기가 별 4개. 사례 문제로. 양도하고 전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전대를 중심으로 출제를 잘해요. 동의 없는 전대. 별 4개. 뒤로 넘어가시면 492페이지. 동의 있는 양도전대. 동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전대가 나옵니다. 거기도 별 4개. 사례 문제로. 이 2개 중에 하나는 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상이 올해 시험은 될 것 같죠, 그죠? 공부한 거는 별로 없어도 시험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시험 된다. 근데 거꾸로 공부는 제법 했는데 시험은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 시험. 무조건 시험은 결과지상주의. 내가 여태까지 좀 부족해도 시험은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모의고사 치죠. 4월 말에, 그죠? 다른 학원은 이미 다 쳤습니다. 3월달.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에 초상집 되는 거를 보고 한 달 뒤에 시험 칩니다. 초상집. 처음에 시험 치면은,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수업할 때 얼굴을 딱 보면은 거의 90%가 저승사자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래 하면서, 그죠? 그 처음에는 너무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시고, 물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잘 안 돼. 기분이 안 좋아. 옆에 있는 저 인간은 내보다 못생 있는데 나는 40점 받고 저거는 50점 받아서 신경질이 팍 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 실전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수는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신경 안 쓰고, 근데 시험은 꼭 쳐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쳐보면 자기의 단점이 계속 드러납니다. 틀린 거 고르라 했는데 뭐 옳은 거 찾고 앉아있어. 그리고 뭐 읽다 보니까 뭐 다 읽지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려요. 시간 배분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저걸 해야 된다. 한 번도 시험 안 치고 시험장에 가시면 실수투성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의 듣는 거 하고 책 읽는 거 하고 시험 치는 게 다 달라요. 최종적으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은 훈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신청만 해놓고 그 해설지하고 다 같이 내려오거든요, 서울에서. 그럼 자기 혼자서 해보고 해설지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처음으로 시험 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민법은 뭐 특강 2번 드는 사람은 조금 편할 거예요. 점수가 약간. 그리고 소문에는 뭐 특히 이번 토요일날 뭐 애 때문에 참석 못한 사람이 있는가 보대. 그 애 데리고 오히려 내 봐줄게. 괜찮아. 내 잘 본다. 여기 딱 앉혀놓고. 예전에 그 어떤 그 학원에서 한 5살 된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 데려왔는데 웃기는 게 애가 훨씬 더 수업을 잘 들어. 딱 집중해가지고. 엄마가 시끄러워 죽겠더라. 애가 훨씬 더 강의를 잘 들어. 그죠? 생각보다 애들이 잘 듣습니다. 앉혀놔 보십시오. 신기해가지고 딱 보고 있다니까. 데려오라. 괜찮아. 까딱 없어. 자, 처지 한번 봅시다. 사례 문제로 나온다. 자, 동의 없는 전대차. 그 조금 힘들어도 오래 잘 참으세요. 올해 뭐 상대평가까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 올해 1차는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결론이 그래요. 1차는 무조건 합격, 2차는 전략을 잘 세워서 합격하면 매우 좋고,
그리고 이제 2차 과제 공부하다가 한 8월 정도 되면은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조상의 전통대로 2차 과제 다 미룰까? 아니면 1차라도 합격할까? 이런 식으로. 그때는 조금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정쩡하게 가다가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1차조차도 날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한 7월달 정도 딱 판단해보고, 그죠? 7월달에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그 7월달 한 달 정도 문제풀이 해보고, 자기가 조금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체질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문제풀이가 내한테 맞네. 그럼 2차까지 미뤄도 돼.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고, 그때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집중해도 1차는 안 늦어요. 지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1차라도 됐다. 내년에 2차 합격률이 97%입니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원에. 부산서부터 이때까지 20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올해는 무조건 1차는 돼야 된다. 1차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결금시켜요. 결금시키. 그 2차는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분량이 많아 공부할 시간은 없고, 2차 공부 별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잘 안 해. 그래서 2차는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반기에는 공법을 조금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공법. 워낙 분량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7, 8월 달 갔을 때 공법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포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기해버리면 과락 나오겠죠. 그럼 2차는 시험 안 돼, 무조건. 그래서 전반기에는 부담이 되는 공법을 주로 하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뭐로 바꿔야 된다? 중개법으로 옮겨가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고득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차는 전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공법은 최소한 50점대 맞춘다 생각하시고, 중개법은 75점 내지 80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야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시세법은 어떠하면,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건 알아서 해야 된다. 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그리고 이제 등기법은 있어요, 등기법은. 세법은 이제 필요 없고, 공시법 있잖아요, 공시법. 자, 공시법은 등기법 있고 지적법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역시 전반기에는 등기법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어렵다. 분량도 많고. 근데 후반기로 가면은 지적법이 점수 보따리거든. 요거는 거의 다 외워야 돼. 외우는 만큼 점수가 나온다.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려면 지적법은 1시간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3시간 공부를 해야 돼. 투자 효과가 이게 훨씬 높다고. 딱 결론이 섰네. 전반기에는 공법하고 등기법 중심으로, 후반기로 가면은 중개법에서 지적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시법은 그래도 등기법 이종업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강의하는 스타일 봤잖아요. 숨도 안 쉬고 하잖아요. 숨도 안 쉬고. 공시법 선생 강의하고 나면은 제가 칠판을 땄거든요. 마지막으로. 칠판도 못 닦겠어. 너무 진하게 서가지고. 격렬하게.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그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법이 어려워요. 근데 등기법 잘하는 특징이 뭐냐? 민법이 잘하는 사람은 등기법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민법이 부속법이거든, 그게. 지난번에 만점 받은 그 친구는 등기법 공부를 한 개도 안 해도 다 맞았다. 다 맞았어. 그죠? 그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들도 올해 완전히 합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자, 갑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집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당연히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하고 난 뒤에 어리병한테 전대차 새끼 임차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차인이라고 하지요. 최종적으로 집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이거를 동의 없는 전대, 불법 전대, 무단 전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논점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첫째, 잘 보세요. 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을이 함부로 넘겨버리면 갑을 배신했거든. 배신. 뭐 했다고? 배신. 그래서 갑에게 배신을 응징할 수 있는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첫째, 갑에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이 동의를 얻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얻어주지 못하면 을은 병한테 담보 책임을 집니다. 무슨 책임진다고? 담보 책임. 즉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뭘까요? 전대차를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논점. 자, 그 다음 자, 갑의 허락 없이 병이란 사람이 집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갑의 허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남의 집을 허락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되어버린다. 요게 대전제가 돼야 풀린다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인 갑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두 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건을 반환해라, 즉 인도해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병이 지금 남의 집을 사용하고 있죠. 사용. 자,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요거는 갑이 해지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해지했냐 안 했냐. 자, 해지를 안 했습니다. 해지를 안 하면 임대차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으면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임차인에게. 그래서 갑은 병한테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해야지 나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지했다 안 했다? 안 했어. 해지를 안 했다 그러면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을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해라 이래 해야지 나에게 이렇게는 못한다고. 그 다음 해지를 안 하면 임대차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갑은 여전히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죠. 월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을한테도 받아먹고 병한테도 받아먹으면 갑이 배 터진단 말이에요. 이중이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해지를 했습니다. 자, 해지를 하면 임대차가 끝나버리죠. 끝나면은 을이 여전히 점유할 권리를 가집니까? 갑에게 돌아갑니까? 갑에게 돌아가지. 그러면 주인이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 병한테 나에게 가져와라. 이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 그 다음 해지를 하면은 갑이 을에게 월세를 청구를 못 하잖아요. 을한테 못 받죠. 그럼 불법 점유자한테라도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다. 무엇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래도 잘 틀려. 제일 잘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자, 해지를 안 했다. 이 갑은 병한테 뭐라고 한다? 해지 안 했어. 병한테 뭐라고? 을에게 돌려주라 이래 해야지. 나에게 가져와 이게 안 된다고. 해지를 안 하면 임대차가 존속 중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 중에서 실제 점유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을한테 있다. 을한테.
을한테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돌려주라 해야지 나에게 이건 안 된다고. 해지를 했어. 그럼 인대차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제 점유할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갑으로 복귀합니다. 그럼 갑은 이제는 병한테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자, 그래서 논점을 따라가면서 기억하십시오. 무작정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첫째.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전대하면은 갑을 배신했다. 갑에게 뭐가 생긴다? 해지권이 생긴다. 을이 끝까지 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전대차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병이 지금 갑하고 관련해서는 남의 집을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주인 갑은 병한테 뭔가를 청구한다. 집을 내놔라, 아니면 사용료 내놔라, 이렇게 청구한다고. 그거는 뭐에 달렸다고? 해지했냐 안 했냐. 자, 해지를 안 하면 임대차가 존속 중이야. 그럼 갑은 여전히 을에게 뭐요? 응?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죠. 해지 안 하면 을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한테는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를 하면은 임대차가 끝나버리죠. 그럼 을에게 월세 청구 못하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라도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는 자기 써봐라고 그랬습니다. 써봐라 봐요. 맨날 들을 때마다 막 그냥 끄떡끄떡 샀다가 시험만 내면은 모르겠다 이러됩니다. 자, 동의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동의 있는 거. 자, 동의 있는 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 자, 요것도 별 4개. 이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가 있습니다, 이제. 자, 갑이 역시 주인입니다. 주인. 자,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3월 1일 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집에 살고 있다. 근데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해버렸습니다. 전대차. 이렇게 5월 1일 날. 병을 뭐라 하나요? 전차인이라 하죠. 그죠? 전차인.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주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적법 전대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저기 같은 문제는 전혀 안 생기잖아요.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 동의 안 받아줬다, 받아줬다. 배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저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생길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을한테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 병한테는 새끼 임차권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 전차권이라 합니다. 전차권. 그러면 요거는 엄마 권리야. 목권. 요거는 애 권리입니다. 자권. 모자 관계입니다. 모자. 우리 민법의 모자는 3개밖에 없어요. 임차권, 전차권, 전세권, 전전세권, 대리권, 복대리권 3개. 한번 해봐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는 기도하는 체질이다. 이래 하지 말고. 에? 임차권, 전차권, 전세권, 전전세권, 대리권, 복대리권.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어버린다. 애는 엄마 품을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래서 임차권이 만약에 소멸하면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렇게. 그 병은 나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을이 2번 이상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연체. 예. 자, 을이 연체하면 갑이 임대차를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지할 수 있죠. 요거를 즉시 해지라 합니다.
또는 법정해지라고 합니다. 자, 을이 2번 이상 연체를 해가지고 갑이 즉시 해지해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해서 병도 나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즉시 해지가 아니고 연체도 안 했어. 근데 두 사람이 합의로 해지했다. 합의로 종료했다. 요 말이 나와요. 요 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합의 해지, 합의 종료를 해도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자, 이때는 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차인 보호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전차인 보호제도 이렇게. 어떤 사유로 임차권이 소멸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명이 좌우된다. 자, 적시해지나 법정해지, 을이 잘못해서 해지됐다. 그때는 소멸. 그런데 을에게 잘못도 없는데 갑하고 을 사이에 합의로 해지, 합의로 종료시켜서 임차권이 소멸됐다. 그때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왜? 임차인이 너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갑과 을이 합의로 해지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갑하고 을 사이에 둘이서 뭐 오랜만인데 잘 아는 사이야. 막걸리 집에서 만나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저 우리 심심한데 끝내볼래? 이게 합의해지 아닙니까? 그러면 병이 나가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응?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의 해지, 합의 종료로 임차권이 소멸됐을 때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됐죠?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 기간을 안 정했어. 잘 들으세요. 기간을 정했다, 안 정했다? 안 정했어. 기간을 안 정하면은 서로 해지 통고로서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그 세 가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시 해지, 합의 해지, 해지 통고. 전혀 다르다. 해지 통고는 뭐? 기간을 안 정했을 때 끝내는 것을 뭐라고? 해지 통고. 그러면 해지 통고했을 때도 임차권 소멸, 전차권 소멸 이렇게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세요. 좀 해지 통고된 사실도 몰라. 근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해지 통고가 돼가지고 을이 소멸, 지도 소멸, 튀어나가야 된다. 준비 상태도 없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해지 통고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전차인에게 해지 통고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해야? 통지를 해야. 해지 통고한 사실을 전차인에게 알려야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판례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해지 통고가 아니고 적시 해지를 했어. 이렇게. 적시 해지를 해도 통지를 해야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에? 이때는 통지가 필요 없다. 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그럼 우리 판례는 적시 해지하고 해지 통과하고 같이 본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어느 게 강력하다고 본다? 적시 해지. 그래서 적시 해지는 강력한 종료 수단 때문에 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도 전차인에게 대항해서 내보낼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자, 해지 통고는 알려야 하고 적시 해지는 알리지 않아도 되고 그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는 두 번째는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 보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병은 누구랑 계약했습니까? 을하고. 을은 누구랑? 갑하고. 그럼 병은 월세를 누구한테 준다? 을은 갑한테. 근데 을한테 월세를 주니까 월세 하면서 요 을이 월세를 먹어봅니다. 갑에게 안 주고 중간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있는 놈은 그냥 막 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놈.
그래서 병이 을에게 월세 주면은 을이 받아가서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한테 주지 않고 을이 떼먹어 버려요. 떼먹는다 이거를 표준말로 뭐랍니까? 삥땅이지, 삥땅. 그죠? 법률 용어로는 횡령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갑이 월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갑이 월세를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 법에는 하나의 조문을 줍니다. 자, 전차인은 주인에게 바로 주라. 요래 되어 있습니다.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자, 우선 하나 물어보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하고 병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갑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을에 대해서 임차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월세를 주도록 하라. 바로. 그럼 이 말은 갑은 병한테 바로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러면 병이 갑에게 월세를 주면은 법대로 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대로 하면은 을에게 줘야 하고 법대로 하면은 갑에게 줘야 합니다. 계약하고 법 뭐가 우선할까요? 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기준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법대로 갑에게 월세를 줘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즉 을에 대한 월세 지급 의무는 당연히 면제가 돼버려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에게 주라 했는데 병은 을에게 월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법을 위반한 거죠. 자,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은 주로 갑에게 월세를 안 줍니다. 법대로 잘 안 해요. 누구한테 주로 줍니까? 을한테 주지. 을하고 계약했는데. 그리고 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의 입장에서는 갑의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건 자기하고 계약한 사람은 을입니다. 그래서 병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을이시다. 이렇게 하면 을한테 주로 줍니다. 을한테. 갑의 얼굴은 본 적도 없어. 상판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상판. 상판이 뭐야? 위에 있는 판. 상판이 뭐가 하니까, 야, 이 안에 상판떼기 있다. 그럽니다. 아, 대단합니다. 훌륭하다.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줘버리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법이 나옵니다. 을한테 지급한 걸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갑이 병한테 직접 청구에 들어오면 병이 을에게 준 걸 가지고 갑에게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을한테도 주고 갑한테도 주고 이중 지급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병은 을한테 준 걸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 우리 조문에는 무조건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판례는 대항할 수 없는 범위를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자, 병이 을에게 언제 월세를 줬냐 따라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눠버려요. 자, 이 을하고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상에 4월 매월 5일날 월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을에게 5일이 되기 전에 지급할 수도 있고 5일날 지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느 게 좀 나빠 보입니까? 아, 이전에 미리 지급한 것은 을하고 병이 짜고 갑을 골탕 먹인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는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지급한 걸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만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됐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뭐 남았냐? 이 병이라는 사람하고 갑의 관계를 잘 보세요. 병하고 갑의 관계.
병하고 갑의 관계에는 임대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병은 임차인으로서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느냐, 요렇게 임차인으로서 갑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차인 병은 갑에게 의무를 부담해요, 안 해요? 그때 있네. 차임직업 의무를 부담한다. 법에 따라서 의무는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권리는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조문에도 없단 말이에요. 의무는 부담한다고 법 조문에 되어 있잖아요. 계약은 안 돼 있어도. 자, 그럼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에 있을까? 임차인의 권리. 자, 병의 집이 훼손됐습니다. 그럼 수선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수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권리가 없어. 을한테 하고 을이 갑한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병이 수선비 5만 원 들였어요. 주인한테 직접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을한테 청구하고 을은 갑한테 청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없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는 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단골이다. 단골. 뭐냐? 매수 청구권. 좀 전에 했죠? 매수 청구권은 유일하게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번 토요일도 강의에 들어보면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기출에 나오는데 내가 물어봅니다. 자,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특강 시간에. 그럼 뭐라고 대답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래야 된다. 왜? 제가 질문을 여기서 했거든. 동의 안 받았을 때. 왜? 시험장에 가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것만 막 때려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동의 없다 했는데도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다 틀린다고.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물어본단 말이야. 동의 받았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동의를 안 받으면은 병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그때는. 그죠? 그래서 동의를 받은 걸 전제로 해서 이 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다. 또는 토지 같으면 지상물 매수.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자, 495페이지 보증금 보겠습니다. 보증금.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뒤에 권리금은 전혀 안 봐도 됩니다. 권리금은 안 봐도 되고. 자, 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증금. 보증금이 작년에 최근에 시험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보증금.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증금이 3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자, 기출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우선은 보증금에 대해서 누가 증명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을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증명해야 되냐, 갑이 안 받았다고 증명해야 되냐. 만약에 재판에 붙었을 때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자, 을이. 오, 잘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항상 돈을 주면은 영수증을 받는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잖아, 증거. 아시겠죠? 자, 받은 사람이 증명한다. 준 사람이 증명한다. 준 사람.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임차인이 증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차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갑은 뭐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을은 뭐 해야 됩니까? 집을 반환하고. 이게 무슨 관계라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집을 반환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른 임대차가 끝나도 집을 돌려줘야 된다. 점유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요. 자, 을이 집은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은 돌려주지 않고 점유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집을 폐문을 해버리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거 하고 계속 살고 있어. 차이가 있죠. 계속 살고 있으면, 그죠? 실질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다면. 월세라는 말을 못하죠. 임대차가 끝났기 때문에 월세라는 말을 못 써요. 월세 상당의 사용료, 부당이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요 이득은 돌려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를 뭐라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집을 반환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대신에 집을 여전히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집에 못질을 해가지고 문을 폐문해버리고 안 살아. 점유만 하고 있어. 그때는 이득이 있다 없다? 없어. 그때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두 개가 핵심적으로 그때 물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보증금은 무슨 기능 하느냐? 기능. 잘 보세요. 을이 만약에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중이야. 자, 을이 2번 이상 연체를 했습니다.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이거든요. 2번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 연체했습니다. 요렇게. 을이. 자, 100만 원 연체했을 때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인. 월세를 계속 안 주고 있어. 여러분 임대인 해봤습니까? 해봤잖아. 그럼 월세를 안 줄 수도 있잖아, 계속. 그럼 뭐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걸 배워놔야 될까, 아이가. 자, 첫째는 뭐 할 수 있다? 2번을 연체하면은 저 임대차를 뭐 할 수 있다? 즉시 해지, 법정 해지해서 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또 학생들이 물어. 야, 참 이게 시험은 잘 안 되면서 묻기는 지독하게 잘 물어. 즉시 해지했는데 아웃 시키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어쩝니까? 이름 묻잖아. 그럼 뭐 하기는 그러면은 재판해야지. 끌어내면 안 된다. 끌어내면 큰일 난다. 또 이 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즉시 해지하면 임대차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갑의 집을 이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불법 점유해도 갑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림 끌어내고 이러면 안 돼. 그럼 범죄가 돼버립니다. 범죄도 2개가 딱 있어. 하나는 주거침입죄, 하나는 재물손괴죄. 그럼 감방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불법 점유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끌어내면 안 된다고. 그 뭐 해야 된다고? 그때는 소송해야 된다고. 명도 청구 소송 들어봤습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지. 그 명도 청구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관한테 던져가지고 집행관이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있을까? 자, 2번을 연체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연체 있잖아요. 그죠? 연체. 연체 차임을, 즉, 얼마요? 100만 원을 지금이라도 내놔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즉시. 임대차 종료 전에도 즉시. 이 3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2번 이상 월세를 연차하면은 임대인은 세 가지 조치. 하나는 뭐요? 적시해지. 하나는 연체 차임을 직접 청구.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적시 공제. 근데 이제 임차인이 착각하는 게 보증금을 줬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임대인이 2달분 연체한 거를 직접 청구해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줬잖아요. 거기서 까세요. 이래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착각해. 그러면 그렇게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보증금에 공제하세요. 이런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면 해지도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자꾸 습관이다. 다 알아들어. 객관적으로 봐서 다 들어. 자, 연체 차임을 직접 청구했을 때 임차인 쪽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장할 권리가 없어. 주장할 권리가 없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누구의 권리라고? 갑의 권리. 이렇게.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청구하든지 충당하든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다 말이야. 임대인이. 임차인은 주장할 수 없다고. 반격을 할 수 없다고. 그런 관계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뭐 다른 거는 별로 할 거 없네요. 할 거 없어. 할 것도 없고. 좀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를 큰 타이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도 잘 가고 진도도 잘 나가고